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지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흥진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여행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수업에 있는 자료들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진을 캡처한다던가 다운받는다던가 복제하는 그런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지리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는 한국지리 기초체력 기르기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를 들은 후에 이제 오늘의 숙제를 과제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사실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 낯설고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저도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지리 수업은 여러분 한국지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렵다? 내용이 많다? 또 암기 과목이다. 사실 한국지리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은 아마도 지도에 약한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지리는 어떤 개념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개념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걔를 지도와 연결시키지 않는 그 작업이 좀 미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약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얘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많다? 인정. 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기 과목이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물론 외롭게 많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지만 그거는 한국 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수학도 공식을 외워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암기라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지리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작년까지 문과 친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 저 과학이 싫어서 문과로 왔는데 지구과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지리에서 지형이나 기후 파트에 있어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사실 외울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거제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제도가 우리나라의 다우지 비가 많이 오는 곳이야. 거제도는 왜 비가 많이 올까? 거제도 다우지 이렇게 외우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그런 지식일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제도야. 도가 무슨 도자일까? 섬도자겠지. 그러면 섬이니까 뭐가 많을까요? 주변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습기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제도는 남쪽에 있으니까 태풍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에는 장마도 있어. 그러면 장마철에 비도 와. 태풍이 지나가면 비도 와. 거기에 항상 습기가 많아. 비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면 외울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리에 있어서 조금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지리는 뭐다? 처음에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정직한 과목이다.
알면 아는 만큼,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성적으로 보답할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장난을 한다든가 막 일부러 꼬운다든가. 한국지리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외운 만큼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보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세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지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뭘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다 사셨죠? 작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였는데 올해는 펭수네요. 수능 특강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 우리 교과서 받았을 때 제가 드렸던 지도가 2장이 있을 거예요. 그 지도들을 수능 특강 앞에 뚜껑에다가 차례대로 이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지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된다면 한국지리의 50%는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국지리는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 정해지거든요. 아까 제가 거제도가 다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제도가 다우지인 이유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지리는 이렇게 수능 특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지리 평가는 100점 만점 중에서 집필평가 60점.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행평가 항목은 2월 달에 사실 이미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진도는 어떻게 나갈까요? 당연히 차례대로 나가야겠지만 근데 계속 해보니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자연지리, 아까 지구과학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형이나 기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걔가 2단원, 3단원에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거기가 제일 어려워하고 거기서 힘을 다 빼다 보니까 자연지리만큼 중요한 비중이 높은 인문지리 부분에서는 힘이 빠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려고요. 1단원이 끝난 다음에 2단원, 3단원이 아니라 4단원, 5단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2단원, 3단원으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지만 순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스텝 1. 우선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필기구를 준비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제 수능 특강인데요. 사실 저는 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그닥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로이킴 덕후거든요. 그래서 로이킴 사진을 펭수 얼굴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꾸몄더니 훨씬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한국지리가 좀 싫거나 좀 주저한다면 거기다가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강추합니다. 수능 특강과 필기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듯이 제가 준 그 지도들은 앞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단거나 모든 것을 하나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신으로 한국지리를 선택했던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던 요 수능 특강 안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보지 않을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단권화 전략 고3에게는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 스텝 2 도입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뭐 제가 마인드맵으로 뭘 하던 뭘 안내를 하던 도입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EBS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가 작을 때는 제가 첨부 파일로 잘라서 올리겠지만 강의가 길 경우에는 용량 때문에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링크로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어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그 분량만큼은 꼭 들어주시길 바래요. 스텝 4 수업이 끝났으면 다시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펴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네. 오늘 뭐 해야 되지? 숙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과제방에다가 간단한 숙제를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숙제에 대한 정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숙제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숙제를 올릴 때는 여러분 학년반 이름 밝히고 숙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지리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국지리 기초체력 기르기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맥이에요.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산이 많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산맥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산맥의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볼까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백두산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제주도에 있는 거 한라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낭림산맥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 등줄기 산맥. 그 다음에 낭림산맥에서 뻗어나가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함경산맥, 함경도에 있는. 그리고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요 산맥이 뭐냐면 마천령산맥. 그리고 낭림산맥 줄기가 쭉 뻗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인데 얘가 바로 뭐니? 태백산맥. 그리고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가 영동지방,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영서지방이라고 구분을 해요. 마지막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소백산맥.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맥들이 되게 많지만 이 지금 5개의 산맥을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부르고 다른 산맥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맥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산맥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하천으로 봅시다. 백두산에서 뻗어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네. 이게 뭘까요? 아이쿠. 죄송해요. 여기 보면 대동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동강 지워주세요. 얘 뭘까요? 바로 뭐예요? 두만강. 그래서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에요. 우리나라 하천들은 다 대부분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얘만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백두산에서 또 내려서 반대편으로 흘러가죠. 얘가 뭐냐면 압록강. 그 다음에 여기 북한에 여기가 뭐냐면 청천강. 우리가 청천강을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청천강 이쪽 지역이 바로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지나가는 금강. 그리고 흘러서 저기 부산으로 흘러가는 어디예요? 낙동강. 마지막 하구뚝이라는 게 있는 영산강. 이렇게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여러분 EBS 강의 영상을 한번 들읍시다. 듣고 나서 오늘은 과제방으로 가서 과제를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어차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어느새 어느 순간에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